안녕하세요. 청약 전문가 원룡입니다. 오늘은 청약 준비하기 영상입니다.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 이 아파트는 본래 지역조합 아파트예요. 보통 지주택이라고 하는데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고생이 심하다고들 하는데 사실 일반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조합원들의 그런 앞선 고생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안심하고 분양을 받아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분양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간단 내용인데 931세대 대단지급의 일반 분양 170세대 예정입니다. 타입은 44, 49 소형하고 59, 74, 84의 중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명에서 이수역이 있잖아요. 얼마나 가까운지 보겠습니다. 이수역이 4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이고 바로입니다. 단지 초입에서는 200m가 채 안 걸립니다. 그리고 7호선 남성역과도 도보권에 있다. 입지도에서 볼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가까운 데에 있는 교통 이점 확대 지도에서 보시면 3일초하고 남성초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초품화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 반포 쪽이죠. 나중에 레미안 트리니언하고 DH 반포 라클레스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은 원베일리나 메이플자이 이쪽이 최고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역까지도 굉장히 가까워요. 이수역에서 사당역 2호선 바로 갈아타면 강남역까지 직결. 그리고 이 동네가 학군지입니다. 서문 여중고, 경문고 유명한 학교들이 보이죠. 지금 보고 있는 단지가 힐스테이트잖아요. 근데 DH 방배와 다른 브랜드까지 딱 박아놨어요. 그 말은 뭐다? 4호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서초구 방배동인데 방배동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신축이 들어서면서 평당 1억을 찍었다. 1억을 넘어가는 동네 바로 옆에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반사이익을 받게 되겠죠. 가격 형성과 현대 상태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하게 풀 겁니다. 지하철까지 얼마나 가까운지 볼 거예요.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이 이렇게 길쭉하게 들어선 위치에서 이수역 7호선까지 와 255m. 만약에 가장 단지 끝에서 걸어간다고 해도요 750m. 그리고 단지 초입부터 남성역 7호선까지 600m가 안 됩니다. 이 정도면 트리플 역세권이라고도 불릴 수 있죠. 이 동네 신축과 준신축은 두 개가 있는데 위에 레미안 로이파크하고 남성역 바로 붙어있는 두산이브 트레지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를 다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역 근처는 평지입니다. 그런데 올라갈수록 경사가 조금씩 생깁니다. 호갱노노에서 경사도 지도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화살표가 없는 이런 투명한 공간이 있죠. 여기는 평지라는 것이고 얕은 경사, 오르막길, 숨이 차는 경사. 지금 이 캡처한 지도에서 보이는 것은 딱 얕은 경사가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에 포함되어 있고 그 위로 올라갈수록 경사도가 높아진다. 더 위쪽으로 가면 고바위예요. 지금과 같은 여름에도 지하철 입구까지 도착해도 몸이 뽀송뽀송할 겁니다. 여기가 초등학교가 두 개가 있잖아요. 네이버 학군지도를 클릭해보면 남성 초등학교를 클릭해보았을 때 동작 삼성 레미안과 두산이브 트레지움까지 해서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서울 3일초등학교에서는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의 윗단지에 사는 아이들이 3일초를 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 초등학교 배정 예정이라는 거 확인. 이 동네가 주변에 방배 재건축 재개발로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봅시다.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 직방지도 내에서 표기된 위치고요. DH 방배 열심히 지어지고 있죠. 원페를라도 분양을 했죠. 또한 아크로 리츠카운티까지 분양한 상태. 그리고 방배에서 곧 분양할 예정 단지가 방배 포레스트 자이하고 방배 르엘 13구역과 14구역이죠. 그 외에도 예정인 단지들이 꽤 있습니다. 혹자는 당연히 이렇게 말하죠. 인근에 있지만 이 경계 차이가 엄청나다. 네, 맞아요. 엄청나긴 한데 더 좋은 입지에 가격이 뛰면 옆에 있는 것도 같이 뜁니다.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방배에서 최상급지 아파트는 아직 지어지지 않는 상태라서 거래량이 엄청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입주년차를 비슷하게 12년 된 아파트인 이수 힐스테이트하고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 아파트를 비교를 해봅니다. 롯데캐슬 아르떼가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이수 힐스테이트도 오름폭과 내림폭이 동일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숙제 안에 숙제를 내드릴게요. 65% 정도 됩니다. 어떤 숙제냐면 이렇게 비슷한 상황을 보이는 지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 차이가 확연한 두 개 단지가 가격이 어떻게 연동되는지 이런 식으로 비교하게 되면 가격 적정선 판단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유튜브 영상을 보지 않고도 본인만의 가격 기준 철학이 생긴다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뭘 볼 거냐면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의 현재 가격은 도대체 얼마인가? 전용 면적 84제곱 약 34평형을 기준으로 계산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하나 단지는 나왔죠.
이수 힐스테이트가 나왔고요. 또 다른 단지를 같이 볼 겁니다. 지도를 조금 옮겨서 호객노노 지도에서 보면 이수 힐스테이트가 위쪽에 있고 남성역에 붙어있는 두산이브 트레지움이 있습니다. 이 두 개 단지를 아실의 가격 비교를 통해서 겹쳐볼 겁니다. 겹쳐보니까 완벽하게 일치가 되는 형상을 보이죠. 아, 그렇구나. 두 개 아파트의 입지는 비슷하구나. 이렇게 인지한 상태에서 이 가격을 봅니다. 어떤 공식을 대입할 거죠? 네, 그 유명한 원룡이론 3년 5%입니다. 신축을 기준으로 3년 차이가 벌어질 때마다 5%의 가격 차이로 동일하게 형성된다 라는 이론입니다. 두 아파트의 장단점은 확실하게 있죠. 두산이브 같은 경우는 남성역에 바로 붙어 있고요. 힐스테이트 이속 센트럴은 바로 붙어 있진 않지만 4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W역세권도 이용 가능, 남성역까지 이용 가능, 그리고 더 신축이다. 연식 차이를 볼까요? 일단 올해가 2025년인데 2011년식 아파트하고 차이가 14년 차이가 나죠. 그러면 보정을 보통 저는 보수적으로 낮게 보정을 하는데 15년으로 보정을 해도 됩니다. 1년 차이만 더 준 거예요. 그러면 3년에 5%일 때 15년 차이는 몇 프로 차이가 날까? 25% 차이죠. 그러니까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의 25%로 차감한 가격이 이 가격이냐 검증하는 건데 거꾸로 역산을 해서 이 가격이 있으니까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의 가격을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오른쪽의 식입니다. 거기서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의 적정가는 75%를 나눠주면 바로 나오죠. 23억 2천이다. 이 단지가 지금 딱 신축으로 완성이 돼서 거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23억 2천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18억에 나왔다. 그럼 얼마 벌죠? 5억. 분양가가 20억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3억 이상. 그럼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사실 20억까지는 안 나오게 될 거예요. 뒤에도 보겠지만 2년 전에 분양했던 동작군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의 분양가 수준을 보면서도 분양가가 어느 정도 추정은 됩니다. 근데 지금은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현재 시세를 보고 분양가가 확인이 되었을 때 그때 추정되는 수익을 바로 빼면 됩니다. 요리조리 가격을 한번 갖고 놀아볼까요? 자, 23억 2천이란 말은 평당가가 얼마죠? 23억을 34평으로 나누게 되면 평당가가 얼마가 나오죠? 23억 나누기 34평 약 6,700만원대가 나옵니다. 인근의 방배 신축들 재개발 입주권들 보면 평당가 얼마예요? 평당가 1억을 넘었습니다. 약 35억을 하죠. 35억 나누기 34평 네, 1억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상급지에 비해서 이쪽 동작구 사당동 동작동은 얼마의 가격을 한다? 65%.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가격. 아랫단 가격과 비교해도 그렇고 윗단의 가격 DH 방배와도 비교해도 이런 65%의 가격으로 똑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계산이 있어요. 왜냐? 일반 분양 170세대 중에서 44, 49, 59, 74, 84가 있는데 59, 74, 84의 분양보다 49와 44의 분양이 더 많아요. 특히 가장 많이 분양하는 세대는 49타입입니다. 49타입은 보통 21평형이죠. 네, 여기서 공식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21평형은요 34평형 대비 몇 퍼센트의 가격이 적당할까? 이것은 이미 제가 수년 전부터 공식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다 평당가로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평당가로 계산하고 등등등 하게 되면 21평은 34평에 60% 가격을 갑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즉 34평의 적정가가 23억이라고 하면 거기서 60%를 곱해보죠. 그러면 약 13억 9천이 나옵니다. 그냥 9천 떼고 오케이 보수적으로 13억을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49제곱의 분양가에 따라서 분양가가 10억이다. 그러면 3억을 버는 거고 분양가가 9억이다. 4억을 번다. 이런 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맞냐? 과연 60%가.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가락동 힐리오시티 전용 49 보이죠? 전용 84 보이죠? 현재 평균가입니다. 매매 19억 500 26억 1000 이걸 나눠보죠. 그럼 60% 가격이 간다라는 걸 추정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19 500 나누기 16억 1000이죠. 네,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그럼 72.9%가 나옵니다. 제가 볼 땐 헬리오시티의 가격이 생각보다 21평 가격이 높네. 이유가 있겠죠? 22평의 평면으로 보게 되면 방이 몇 개인가 이렇게 확인도 되는 건데 60%보다 훨씬 높습니다. 일단 오케이 확인. 다음 풍납동의 잠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를 볼게요. 전용 5일인데 4구 타입과 거의 동일합니다. 13억 5천 가격과 34평 21억 3천 가격을 나눠볼 거예요. 13억 5천 나누기 21억 3천 그럼 몇 퍼센트가 나올까요? 63.2%가 나옵니다. 오케이 60% 이상. 다음 더 상급지로 가볼까요?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지 전용 4구 여기는 20평형입니다. 21억이에요. 34평 얼마예요? 네 33억
4,500입니다. 21억 나누기 33억 4,500을 해봅니다. 62.7%. 소름이죠? 네, 60%에 수렴한다. 일부 단지는 그보다 더 높게 갈 수 있다. 이것은 동호수 내의 배치와 평면도 그리고 향과 조망에 따라서도 편차가 좀 발생할 거지만 평균적으로 60%를 기억하면 됩니다. 뭐의 60%요? 네, 전용 49 타입은 전용 84 타입의 60%. 됐죠? 사실 이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었어요.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봤던 이수역 힐스테이트 바로 아랫단에 신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스프루지오 더 프레티움 21평 가격 보세요. 전용 5일인데요. 13억 8천 34평 가격 20억 2,500 나눠보죠. 13억 8천 나누기 20억 2,500 하면 68%가 나옵니다. 나쁘지 않죠. 그 외에도 7호선 타고 서쪽으로 가게 되면 뭐가 나오죠? 신풍역 인근에 신길 루타운이 나옵니다. 신길 루타운에 2020년도 입주한 신축 아파트 전용 4구 타입의 21평 10억짜리 33평 16억 500짜리 나눠보죠. 10억 나누기 16억 500 62.3%가 나옵니다. 소름이죠.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가격 비율을 알고 입지에 대한 판단, 그걸 공식화를 해버리면 이렇게 우왕좌왕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단이 바로 나옵니다. 그때 분양가만 확인하고 내 점수로 넣을까 말까 그것만 결정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현재 분양가가 엄청나게 치솟은 서울에서 과연 고분양가 시대 청약을 해야 될까 말까를 최근 2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을 보면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요 전용 면적 84제곱 기준에서 그래도 10억 이하 분양가가 있었거든요. 10억 전후가 꽤 많았었습니다. 물론 입지는 완전 좋진 않지만 그래도 10억 안쪽으로 9평 분양이 가능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올해까지 분양한 거 보니까요 전용 84에 10억 이하가 없습니다. 없어요. 얼마냐? 12억 2200, 12억 7400, 12억 1000만원. 유일하게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있는 강일지구의 대성베르 힐만 9억 8400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10억이 넘어갔다. 심지어 제기동역 아이파크 5구 타입의 경우인데도 11억이었다. 그런데 동작구는 입지가 서울 내에서도 중상급지 이상이죠.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곳들과 거의 동급인 동작구입니다. 동작구에서는 2년 전에 분양가가 있었어요. 어디냐? 앞페이지로 다시 가서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있었고요. 당시에 후분양이었습니다. 후분양에 약 14억에 분양했습니다. 그럼 매년 서울의 분양가가 10%씩 상승을 하거든요. 만약 작년에 서울에서 동작군의 분양이 나왔다고 하면 통상 매년 10%씩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14억 분양에서 1.1배 하면 15억 4천. 거기서 올해 분양하게 되면 다시 한번 1.1을 곱해야 되겠죠. 16억 9천. 합리적인 분양가 추정은 17억 정도인데 만약에 17억을 넘어선 18, 19억이다 라고 해도 아까 전용 84의 현재 가치가 23억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기준으로 청약통장이 들어올 거다 라고 추정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동작구의 위치는요 이수 힐스테이트 19억 선을 기준으로 비슷한 연식에 있는 같은 가격대에 있는 서울의 다른 지역들을 비교해 보니까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들,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흑석동, 상도동, 그리고 멀리 가면 양천구 신정동까지 가격대가 동일하게 연동이 됩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 단지들을 겹쳐보게 되면 아실 가격 비교에서 이수 힐스테이트는 목동 힐스테이트, 상도파크 차이, 서울숲 푸르지오하고 비슷한 그래프를 형성하고 간다. 이런 것까지 입지에 대한 이해가 확 들어오죠. 청약 준비하기 영상이지만 단순하게 준비하라 좋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을 공부시켜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최근에 청약 트렌드는 어떻게 되었냐? 대출 규제 최대 6억 때문에 청약자 수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현금 부자가 어느 정도 있다는 사실을 DH 아델스타의 청약 결과를 보고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5구 타입의 분양가가 17억 전후, 84 타입이 24억이에요. 작년에 과천 분양가가 21억, 22억 정도 했거든요. 그보다 10% 정도 상승을 했고 그야말로 24억짜리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6억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18억 플러스 취득세 이자가 들어가야 돼서 거의 20억 가까이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만 덤벼들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청약자는 많지 않았지만 당해에서 기타 지역까지 꽤 많은 청약자가 들어갔다. 이게 현재 시세보다 10에서 15% 싸거나 시세만큼 분양하고 있는 상급지의 청약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분양가가 아직 오픈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상당히 좋은 입지의 브랜드 대단지 신축이다. 전용 면적 84제곱의 적정가를 구해서 그에 따른 최대 분양 물량인 49 타입의 적정가까지 함께 비율로 계산했습니다. 또한 투기활지구가 아닌 곳에서 가성비가 있는 서울 내 분양이라 청약자는 10,000명 이상
분명히 들어오고요. 그 경우에 일반 분양이 170개, 특별 공급을 제외하고 일반 공급이 약 80개에서 90개 정도 될 테니까 평균 경쟁률은 100대 1이 넘어갑니다. 여기서 5구 이상의 면적은 69점에 가깝거나 69점 통장들이 당첨이 될 것 같고 44, 49 타입은 69점 이하의 점수로도 당첨이 가능해 보입니다.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의 청약 준비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모집 공고와 평면도, 분양가가 오픈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세심한 분석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룡이었습니다.